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급등 시그널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 무료고요. 이 로봇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 핵심적인 로봇 산업에 대한 흐름을 총정리한 자료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과 거기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전부 다 정리되어 있는 총정리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는 무료 자료집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 리포트를 받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받아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내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처럼 무섭게 오를 주식입니다. 포스코홀딩스처럼 무섭게 계속적으로 오를 주식이고요. 지금부터 50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의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미래 산업의 진짜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거기에 따른 이슈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번에 뭐 가격 할인을 한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테슬라가 주문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거기에 따른 LG 엔솔도 낙수 효과를 받고 있다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LG 엔솔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30일죠. 1월 말일 날 보호 예수가 풀린다라는 이 매도 압박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도 같이 갖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중국도 벅찬데 현재 일본까지도 엄청난 배터리의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엔솔을 경쟁할 수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배터리 삼국지가 이제부터 시작된다. 배터리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새해 반등했던 이 배터리 빅3에 대해서 목표 주가가 지금 증권사에서는 줄줄이 하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들을 모두 다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이유로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락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배터리 3사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테슬라가 이번에 올해 총 180만 대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130만 대 정도를 판매를 했는데 180만 대를 목표로 잡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픽업 트럭 시장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픽업 트랙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이게 연기된다 안 된다에 대한 내용들도 워낙이 많았던 만큼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픽업 트럭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도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 먼저 보시죠. 자, 이번에 테슬라의 주문이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1월 달에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높은 주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주문량이 들어왔고요. 테슬라의 생산 능력의 2배 이상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수요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이번에 진행을 했죠. 실제로 계속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들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었겠죠. 전기차 시장 둔화된다. 너희들 수요가 둔화될 거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번 이슈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 위축 아니다. 테슬라 수요도 견고하다라고 말을 했던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테슬라의 주가가 11%가 넘게 급등을 했고요.
시가총액도 5천억 달러를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할인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모델들, 이제 모델 3, 모델 Y 이런 주력 차종들이 가격을 인하하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3와 모델 Y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상당히 많이 납품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종들이 어제부터 강하게 들썩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의 악재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지만 이렇게 수요가 증가해서 매출이 급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악재마저 삼켜버려서 주가를 상승시켜버렸죠. 이달 말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조 1천억 정도에 되는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전일 기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6% 이상, 6.8% 정도의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 공매도 투자자들의 쇼커버링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요. 이 6%를 상승시킨 주축은 기관과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에 힘입어서 주가를 상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애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으로 57.9%가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올해는 180만 대 수준으로 인도를 하겠다. 지난해 130만 대만 인도했는데도 이런 실적이 나왔는데 180만 대까지 인도하겠다면은 당연히 올해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긍정적인 관점의 기대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도에도 전기차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관련 기업들,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싸웠던 상대가 아닌 새로운 상대가 들어옵니다. 바로 일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990년대 소니를 필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를 상용화를 신공시켰고요. 2015년도까지 불과 10년 전이요. 8년 전이죠.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배터리 시장의 50% 이상을 독점하는 배터리 강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일본은 이 전기차 진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우리는 그냥 하이브리드가 잘 나간다. 하이브리드가 상당히 잘 나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랑 내연기관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크고 지금 이게 도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아무리 커봤자 10%를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이브리드 차량도 엄청나게 많이 팔았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판 기업으로 3년, 4년 연속 1등을 합니다. 뭐 원래 폭스바겐과 토요타가 1, 2등을 왔다 갔다 하지만 토요타가 1등을 3년 연속, 4년 연속 했죠. 그랬던 모습을 보여주던 일본이 원래는 전고체 배터리를 미뤘는데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당장 상용화가 안 된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뒤늦게 배터리 시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뛰어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0년도까지 54조 5천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죠. 전고체 배터리 투자에는 2조 1천억 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잃어버린 주도권, 기존에는 갖고 있었지만 이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한 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도 손을 놓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일본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미국도 실제로 대대적인 투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주요국들은 두 팔 걷고 배터리 자원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데 꼭 한국 기업들만 각계 전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차 판매 증가량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배터리 원자재로 인해서 지금 경쟁력이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내 배터리는 어차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뭐 80%, 90% 넘어가지 않냐. 그렇다면은
중국이 만약에 그 리튬에 대한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어떡하냐? 아니면 뭐 코발트에 대한 가격을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어떡하냐? 라는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이 그 원자재 부분에 대해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채굴하는 광산업체한테 8,630억 원 정도 7억 달러에 대한 지원을 진행을 합니다. 지난 15일 날 정부에서 지원을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각 배터리 패권을 잡기 위해서 대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밀어주고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도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조금 적게 밀어주는 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미국의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이번 프로젝트로 공장이 만약에 가동된다고 하면은 최대 연 40만 대의 전기차 생산이 가능한 리튬이 미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들어갑니다. 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포스코홀딩스의 6,400억 원에 대한 금융을 지원을 결정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배터리 핵심 소재 공장은 증설을 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뭐 리튬 확보에 한해서는 포스코 그룹이 선두로 정부 지원으로 수혜를 상당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리튬 쪽에서는 포스코 그룹을 제외하면은 뭐 염호를 산다든지 광산을 산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거의 없죠. 포스코 홀딩스가 현재 선두에 있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고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 경영을 선언을 했죠. 상당히 현재 철강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우리 돈을 아끼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돈을 쏟아부어라 라는 관점으로 밸류체인 강화에 상당히 많은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객의 다변화를 통해서 생산을 단일화, 판매는 다양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밸류체인을 만들어서 원자재, 뭐 여기서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들고 밑으로 내려서 배터리 제조업한테 넘겨서 여기 배터리 제조업이 다시 완성차 업체가 쓰다가 폐배터리가 발생하면은 다시 갖고 와서 추출하고 이런 단일화, 생산의 단일화를 만들어내고 판매는 얘네한테도 하고 쟤네한테도 하고 GM한테도 하고 LG엔솔한테도 하고 삼성 SD한테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 어느 기업이 잘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판매처를 뚫는 전략을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아까 전에 전기차가 180만 대까지 늘어난다고 했으면은 배터리 3사를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전장 부품을 봐야 되냐? 아니면 뭐 소재를 봐야 되냐? 어떤 걸 봐야 될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성장세가 가파르지 않을 거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주라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가파르지 않다는 게 성장세가 낮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를 만들던 배터리를 10개를 만들면 배터리 생산량이 10배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10개를 만들던 게 30개를 만들면은 실질적으로 20개나 더 만드는 거지만 성장률은 3배밖에 안 됩니다. 즉 성장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따른 성장 둔화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거는 배터리 셀도 그렇고 배터리 소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이 배터리 셀을 내재화 정책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어요. 즉 지금까지는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과 싸웠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와 완성차 업체까지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배터리 셀 배터리 제조업들 뭐 LG엔솔, SK온, 삼성 SDI 이런 기업들보다는 삼성 SDI나 LG엔솔이나 SK온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완성차 업체들 뭐 삼성이 아니면 현대가 아니면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한다 했을 때 테슬라나 현대한테도 배터리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날수록 고객사가 많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배터리 소재 업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배터리 소재는 다 좋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배터리 소재가 다 좋지는 않은데 배터리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본격화되는 건 맞습니다. 배터리 소재 성장이 본격화되는 것도 맞고요. IRA에 대한 대응도 잘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 중국의 성장보다 뒤떨어졌던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당연히 성장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전기차 시장에 중국이 40% 정도를 장악하고 있지만 뭐 미국이 6%밖에 안 되는데 말 그대로 얘는 12% 20%까지 금방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IRA 이후에 엄청난 투자가 미국으로 몰리면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의 붐이 일어날 텐데 그 미국의 엄청난 붐이 일어났을 때 국내 소재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률이 10% 정도 수준이었던 양극재 수익률이 4분기 들어서는 5%대까지 악화가 됐습니다. 음극재도 7%에서 4%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입 비용이 증가했고요. 근데 또 판매가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남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경쟁력이 없다면은 좀 장기적으로 불황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쟁력이 없어지면서 장기 불황을 맞다가 파산한 기업이 있죠.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가 바로 그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력이 있던가 아니면은 엄청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생산에 대한 추가 공급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일단 국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하이니켈로 떠오르는 포스케미칼이 있죠. 이번에 양극재 핵심 기술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냐? 그냥 해외에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하이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술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안 요건을 우리가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제 기술을 북미나 중국의 합작 법인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승인을 받았는데 문제는 똑같은 하이니켈 기술을 갖고 있는 LNF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에 불승인이 됐거든요. 근데 포스코는 이번에 승인이 됐습니다. 단순히 기술력만 있다고 승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안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된 기업에게만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스코는 이미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경쟁력 있는 하이니켈 기술을 필두로 이 가격이나 수주 경쟁력을 가진 만큼 해외에서 앞으로의 실적 향상이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기에 진입했어요. 많은 분들께서 수요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은 수요 둔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표를 보면서 말을 하면은 성장기에 돌입하는 전기차라고 적어 놨습니다. 제평 수명 주기론 따르면은 일단은 제품을 개발하겠죠. 이거 제품 개발입니다. 제품 개발, 그리고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품 개발은 뭐예요? 기업이 신제품을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출발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개발 중에는 당연히 매출이 없고요. 투자 금액만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도입기는 뭐예요? 시장에 제품이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매출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고요. 제품이 시장에 도입된 이후부터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순이익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018년도 아니면 2020년도까지 막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막 엄청나게 투자했다. 아니면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성장기,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피크입니다. 시장에서 제품 수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성장기를 이야기할 때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고 말하는데 성장기와 성숙기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제품이 이미 상당히 많은 고객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상태다 하면은 성숙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기입니다.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10%죠. 연 판매량이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기에 도입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폭증하는 시기가 이 성장기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뭐 수요가 둔화된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이고요. 판매량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성숙기지만 80% 부분까지 가기 전까지는 성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0%죠. 차량 판매량이 10%. 전기차가 8천만 대, 아니 자동차가 8천만 대 팔린다고 했을 때 전기차가 800만 대 팔립니다. 즉 앞으로 뭐 6천만 대 정도는 전기차가 팔려야지 이제 곧 있으면 성숙기에 들어가는구나. 이때부터는 전기차가 성장을 폭발적으로 할 수 없고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숙기에 들어서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마케팅 비용을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이익은 현 상태를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겠죠. 그러다 마지막 쇠퇴기는 말 그대로 매출이 떨어져서 순이익이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보통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쇠퇴기까지는 잘 오지 않는데 지금 내연기관차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단계죠. 즉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전기차를 뛰어넘는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뭐 가격적으로든 안정적으로든 어떠한 전기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종이 나온다면은 언젠간 쇠퇴기가 올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서 이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나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해 총 180만 대 목표로 자동차를 생산을 하고요. 픽업 트럭 시장도 진출한다고 했죠.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폭증을 할 텐데 북미 시장에서 주류가 픽업 트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UV 아니면 세단이 상당히 많은데 북미에서는 픽업 차량이 주류예요.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스텔란티스의 픽업 트럭 브랜드 람이 브랜드 첫 순수 픽업 트럭에 대해서 이 전기차 트럭에 대해서 이름을 상표 등록을 진행을 했고요. 테슬라도 픽업 트럭, 이 브랜드 람에서도 픽업 트럭을 나오고 국내 SUV 전기차 EV9 대형이죠. 대형 SUV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 픽업 트럭이나 아니면은 대형 SUV에는 배터리가 상당히 용량이 많은 배터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원가에 영향력을 주는 양극재 기업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극재에 대한 시장 규모가 현재 22조에서 2030년도까지 100조로 500%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어차피 배터리 시장 규모가 다 같이 성장을 하는 거고 거기 안에서 양극재가 5배 성장하면은 음극재도 5배, 분리막도 5배, 전해액도 5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렇게 배터리 소재 시장 규모에서 양극재의 비중이 6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즉 압도적인 시장 규모를 갖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양극재 생산량 중에서 4분의 1을 우리나라에 생산합니다.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LG화학, LNF, 포스코케미칼이죠.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배터리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 늘수록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받을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들에 수출하면서 가격 경쟁력부터 수출 경쟁력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미 배터리 완제품 수출을 양극재가 넘었죠. 앞으로는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기업들이 많아지는 만큼 소재 기업들이 더욱더 빠른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나는 양극재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분할 이후에 사실 저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중국의 화요코발트와 이 우시의 합작 공장을 설립을 했죠. 현재 청주시와 우시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데 이 우시 양극재 공장의 영업이익률이 15.8%입니다. 아까 전에 양극재에 대한 수익률이 10% 정도고
지난해 4분기에는 5%, 6%대까지 떨어졌다고 했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남들 다 10% 영업이익률, 5%, 6% 영업이익률 낼 때 15%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LG화학이 만들어낸 이 양극재를 대다수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기도 하죠. 보통 이런 자회사나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회사에 납품할 때는 단가, 영업이익률 좀 낮춰서 많이 납품을 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화요코발트가 이 니켈의 공급망을 안정화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이미 투입을 하고 있고요. 양사의 전략적 협력이 LG화학 수익성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026년까지 화요코발트와 함께 구미에 26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사실 제가 양극재든 리튬이든 이 포스코그룹에서 가장 항상 언제나 원픽으로 뽑아왔던 종목이 포스코케미칼인데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매출이 3조 3천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59억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이제 9만 톤 규모로 종합준공했던 광양의 양극재 공장에 대한 실적이 올해부터 이제부터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반영이 안 됐는데도 창사 이래 최대였는데 당연히 이 광양의 양극재 공장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은 올해 또다시 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나올 겁니다. 1월 27일 오늘 날짜로 지금 현재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었는데 조금 나중에 뭐 6월 달, 7월 달에 1분기, 2분기 실적 혹은 2023년도 실적 여기 2024년 됐을 때 2023년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통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 3만 톤 규모의 포항 양극재 1단계 공장도 연내에 준공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도 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다 같이 다루죠. 앞으로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 배터리 중에서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난 배터리 3사를 잡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소재, 그 소재 중에서도 양극재 위주의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뭐 분리막이나 뭐 전해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가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더라도 상승률은 양극재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는 캐파가 큰 만큼 높은 상승률이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이 2차전지 양극재 투자도 좋긴 한데 아까 말했던 로봇 산업에 대한 리포트도 궁금하다. 나는 로봇 산업에 대해도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포트 받는 방식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마 이렇게 생긴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으실 겁니다. 다들 핸드폰에 이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글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가장 상단에 어플리케이션이 나와요. 여기에 유사한 이름이 상당히 많은데 잘못 누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확인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설치는 100% 무료입니다. 무료 설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치하셔서 들어가셔서 이것도 뭐 이것저것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전화번호 필요 없습니다. 개인정보 전혀 필요 없고요.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텐데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 상단에 공지사항으로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고 하단으로 내리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들어오셔서
필요하신 정보,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연구 소장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니 그러면 나는 이 로봇섹터에 대한 총정리밖에 못 보냐? 아닙니다. 로봇섹터의 총정리가 아니더라도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전부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평생 무료. 네, 유료로 바뀌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쓰시면 되고요.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가 직접 선정한 다음날 상한가를 도전하는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을 직접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전 급등 뉴스. 장 시작 전에 오늘은 어떤 이슈가 시장에서 강할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시장에서 핵심 이슈가 될 수 있는 뉴스들을 정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그 핵심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까지 적어서 업로드 해드립니다. 즉 내가 오늘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장전 급등 뉴스 들어오셔서 오늘은 이 뉴스가 메인이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요거가 있구나 정도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 굉장히 간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 나오는 강한 이슈들, 강한 시장의 테마성 종목군들도 있을 거고요. 하나의 트렌드 팩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올라간 종목군들의 재료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작성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치시고요.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시고 이용하시면서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 여러분들께서 최신 뉴스, 최신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기 좋은 최저가 종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